자, 운동영양학 이번 시간에는 그 단백질의 그 마지막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. 스포츠 빈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. 단백질하고 스포츠 빈혈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,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빈혈하면 애니미아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.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적혈구 수가 부족해서 뇌로 공급되는 그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생리적 마비 현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빈혈이라고 표현을 하고,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철분 흡수, 철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되고, 그리고 건강한 뭐 헤모글로빈의 수가 좀 적당히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빈혈을 예방할 수 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하지만 이제 운동을 주로 하는 운동 선수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특이한 그 빈혈 현상이 있는데, 그것을 우리가 보통 스포츠 빈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그러면 스포츠 빈혈이 일어나는 그 원인은 뭘까? 스포츠는 격렬한 그 신체 활동이기 때문에 신체와 신체끼리 부딪힌다든가 또는 어떤 그 계속적인 신체 충격을 가하는 그런 그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죠. 그런 활동이 지속됨으로써 생기는 현상인데,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혈구 용혈이다라고 표현합니다. 적혈구 용혈. 그리고 전문적인 그 용어로는 헤몰리시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. 그 헤모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 철을 뜻하는 거고, 시스라는 말은 그 분해하다 이런 뜻이에요. 우리가 그 해당 작용 배울 때 당을 분해할 때 글라이콜리시스 이런 말 썼었죠. 지방 분해할 때 리폴리시스 이렇게 썼던 것을 기억해 보면, 이 시스라는 말은 분해한다는 뜻인데, 그러면 뭘 분해하냐면 적혈구를 분해한다. 바꿔 말하면 적혈구를 파괴시킨다. 그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적혈구가 있으면 적혈구 이 바깥쪽에 그 적혈구 세포막이 있겠죠. 적혈구의 막이 있는데, 이 적혈구의 막을 파괴시킴으로써 이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이 빠져나오는 거죠. 그래서 파괴되는 건데, 이걸 우리가 적혈구 용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단위 부피당 약 350에서 약 500만 개의 적혈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, 이 수가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빈혈과 같은 그런 현상들을 일으키는 거죠. 따라서 이 적혈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적색골수라는 것 아시죠? 백색골수와 적색골수가 있는데, 그 적색골수의 조혈세포에서 생성이 되고, 보통 수명은 한 120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갓 태어난 적혈구에 싱싱한 그 적혈구도 있고, 늙어버린 그런 적혈구 세포도 있겠죠. 이런 적혈구가 파괴되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어떤 외부적인 그 충격에 의해서도 파괴가 되고, 또 몸이 산성화되게 되면 산성화에 의해서도 적혈구가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적혈구가 파괴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, 헤모글로빈과 보통 효소라는 것도 있는데, 파괴된 헤모글로빈과 효소들이 헵토글로빈이라는 운반 단백질 형태로 전환이 돼서 이게 이제 간 쪽으로 운반이 돼서 다시 재처리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스포츠 빈혈은 보통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보다 운동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또 많이 또 생기는 현상이기도 한데, 이건 무슨 말이냐면, 적색골수의 조혈세포에서 적혈구가 생산이 되겠죠? 적혈구의 생산 속도와
비례해서 적혈구 용혈 현상의 속도가 같으면 그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겠죠. 그런데 적혈구의 생산 속도보다 적혈구 용혈 속도가 만약에 크다고 하면 헤모글로빈 수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. 이때 스포츠 빈혈과 같은 적혈구 용혈 현상이 두드러져서 스포츠 빈혈을 일으킨다.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스포츠 빈혈은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을 자주 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사람들한테는 그런 현상이 적겠지만 주로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운동 초기에 이런 스포츠 빈혈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초기에 이런 스포츠 빈혈이 많이 일어날 때 주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한다든가 또는 철분 섭취 그리고 비타민 B12라든가 엽산 이런 것들을 일반인보다 조금 더 많이 보충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고요. 또 이런 운동성 빈혈을 자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은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이나 그 다음에 청소년들, 그 다음에 월경을 자주 하는 그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많이 있고요. 그리고 다이어트를 아주 극심하게 한다든가, 그리고 리듬 체조 같은 그런 그 지면과 그 충격이 많이 가해지는 선수들, 발레리나, 그리고 뭐 식이제한 하거나 또 사우나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러한 그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. 특히 이제 스포츠 빈혈은 주로 어떤 선수들이 주로 많이 일어나냐면 육상 선수들하고 그 다음에 격투기 선수들한테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. 육상 선수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죠? 뛰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발바닥으로 지나가는 그 모세혈관 쪽으로 이런 적혈구들이 지나갈 때 지면에서 닿는 그 충격에 의해서 적혈구가 이렇게 파괴되는 현상. 또 격투기는 이렇게 많이 맞잖아요. 많이 맞다 보니까 모세혈관이 파괴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적혈구가 충격을 받아서 용혈 현상이 일어나는 것.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스포츠 빈혈을 일으키는 종목들이긴 한데, 근데 원래 이 적혈구라는 것은 상당히 그 통합성이 있고 그리고 탄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그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이게 이제 간혹 이런 강한 충격을 받게 되거나 또는 아까 수명이 120일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아마 늙게 되거나 늙은 그 적혈구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육상이나 격투기 종목에서 강한 충격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의해서 파괴되는, 그래서 적혈구 용혈 현상이 일어나서 생기는 그런 빈혈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스포츠 빈혈은 이제 그러한 그 원인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건데, 아까 운동 초기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랬는데, 이제 운동에 의해서 이제 적응이 된 사람들이 있죠. 자, 운동을 통해서 적응된 사람은 그럼 스포츠 빈혈을 염려를 해야 될까요? 네, 그렇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운동을 통해서 적응이 된 사람들은 적혈구가 오히려 더 활성화돼서 산소 운반 능력을 더 원활하게 해준다든가, 그리고 또 용혈 현상을 줄여준다든가, 뭐 이런 것들이 강화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이런 그 스포츠 애니미아와 같은 스포츠 빈혈 현상도 뭐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마 운동의 이점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운동 초기에 발생하는 스포츠 빈혈이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스포츠 빈혈 그리고 단백질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